여러분, 제조 현장에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설비의 온도와 압력, 유량과 속도, 가동 상태와 알람, 작업 이력과 검사 결과까지 거의 모든 정보가 초 단위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데이터는 이렇게나 많아졌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는 일은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수백 개의 트렌드를 띄워놓고 회의를 반복해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데이터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현장의 공정구조와 연결해 판단하는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공정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한 기록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장의 데이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의 파편화입니다. 초단위로 쌓이는 설비 트렌드가 있어도 정작 어떤 제품이 그 시간에 공정을 통과했는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시피 수정이나 부품 교체, 예방 보전, 작업자의 조치처럼 중요한 변경 이력은 자동 데이터와 분리된 채 수첩이나 엑셀에 따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품질 결과는 공정이 모두 끝난 뒤 검사 단계에서 늦게 확인됩니다. 결국 설비 데이터와 제품 흐름, 변경 이벤트와 품질 결과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따로 존재하는 셈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사람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보통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다고 하면 먼저 그래프를 그립니다. 트렌드를 확인하고 평균을 비교하고 산점도와 상관계수를 살펴봅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두 데이터가 같이 움직였다는 통계적 사실만으로 공정의 실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가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설비와 제품을 거쳐 품질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는 그래프보다 먼저 프로세스 맵, 즉 공정의 지도를 펼칩니다. 데이터를 공정 구조 위에 올리고 제품이 지나온 시간과 경로, 이벤트와 변경 이력을 함께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야 흩어져 있던 숫자가 현장에서 판단 가능한 정보로 바뀝니다. 그래프는 현상을 보여주고 프로세스 맵은 그 현상이 발생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공정 데이터나 프로세스 맵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상의 장면에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그릇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그릇은 사람이 맛을 보면서 물을 조금 더 넣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감으로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 100그릇을 매번 같은 맛으로 생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의 양과 가열 온도, 조리 시간, 재료 투입량과 순서를 명확히 정의하고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그릇의 성공은 개인의 감과 숙련으로 가능하지만 100그릇의 균일성은 구조와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런 쉬운 비유를 통해 개발과 양산, X와 Y, 변동과 공정 제어의 원리를 설명한 뒤 실제 제조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쉽게 시작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실제 현장의 공정 구조로 돌아갑니다. 블로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과 변경의 구분입니다. 변동은 공정 조건을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는 데이터의 움직임입니다. 설비의 미세한 상태 변화, 원재료 편차, 환경 조건의 변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변경은 레시피 수정, 부품 교체, PM 작업, 작업 방법 수정처럼 사람이 의도적으로 공정 조건을 바꾼 사건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만 보면 이 둘이 모두 트렌드상의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사람이 무엇을 바꾸었는지 알려주는 체인지 포인트, 즉 변경 시점의 기록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변동과 변경을 구분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문제로 오해하거나 사람이 만든 영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해석은 값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움직였는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정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설비에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이 실제로 공정을 지나며 경험한 조건을 제품 단위로 연결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비의 시작과 정지, 알람과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레시피나 부품, PM 조건이 바뀐 시점을 알려주는 체인지 포인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와 품질 결과인 Y 데이터가 남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먼저 출처와 역할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화면 아래의 연결 구조처럼 프로세스 맵 위에 함께 배치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신호는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가? 어떤 제품이 그 조건을 실제로 경험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위치와 시간, 제품과 품질 결과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엔지니어의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품질 불량은 대부분 공정의 변화보다 늦게 발견됩니다. 공정 조건이 먼저 흔들리고 평소와 다른 신호가 반복된 뒤에야 검사 결과에서 불량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은 이미 발생한 불량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정이 정상일 때의 베이스라인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움직임 중에서 결과보다 먼저 나타나는 선행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을 알람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알람은 계속 울리는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현장은 곧 그 알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알람이 양치기 소년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좋은 알람은 많은 알람이 아닙니다. 엔지니어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행동 가능한 알람입니다. 모니터링은 불량 확인이 아니라 불량보다 먼저 흔들리는 신호를 감지하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관관계를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공정 변수 X와 품질 결과 Y가 그래프에서 같이 움직인다면 분명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X를 실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으로 판단하려면 X의 변화가 공정 내부에서 어떤 상태 변화를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그 변화를 실제로 경험했고 그 결과로 품질 Y가 움직였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린 시점과 변경 시점, 이벤트와 품질 결과를 같은 시간축에 올리는 사이클 차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량이 어느 위치와 경로에서 반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조건을 바꾸었을 때 결과가 예측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재현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상관관계는 원인 후보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공정 메커니즘과 재현은 실제 판단의 근거입니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인을 정리했다고 해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분석의 진짜 가치는 현장을 움직이는 운영 기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발견한 원인을 바탕으로 레시피 조건을 바꾸고 알람 임계값을 조정하며 예방보전 주기와 작업 표준을 실제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의 행동이 달라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변경했다고 해서 개선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새 기준이 실제 공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다시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에서 운영 기준 변경으로, 운영 기준에서 다시 모니터링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닫힌 피드백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좋은 분석은 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기준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정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사고방식과 적용 방법을 네이버 블로그에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비에서 연속 저장되는 데이터를 제품별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해온 OLED 진공증착 공정과 증착 설비, 열, 유동, 입자 시뮬레이션 같은 전문적인 실사례도 공유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은 일상의 비유와 그림으로 쉽게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제조 설비 문제와 연결합니다. 단순히 이론이나 도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보여주는 구조를 남겨서 여러 엔지니어들에게 공유하는 것. 그것이 이 블로그의 목표입니다. 이 블로그는 공정 데이터를 실제 현장의 문제 해결과 연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공정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 제조와 품질 엔지니어뿐 아니라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데이터 분석가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복잡한 통계 기법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그래프를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현장의 공정을 구조화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시간, 제품의 경로와 품질 결과를 연결해 판단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로 데이터를 공정 구조 위에 올리고 엔지니어의 판단을 거쳐 현장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적인 식스시그마가 표본 통계와 분석 도구에 강하다면 이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연속 공정 데이터를 제품, 이벤트, 변경 포인트와 연결하고 프로세스 맵과 설비 메커니즘 위에서 판단하는 현장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정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과 실제 적용 사례는 채널에 방문하시면 연결된 네이버 블로그, 노션 홈페이지, 구글 블로그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문제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엔지니어링 기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띵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